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gen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골디락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페드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것이란 기대감에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세의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는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고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이죠. 미 노동부는 이날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5만 개 증가했다 밝혔고 이는 시장의 예상치 17만 개, 직전월인 9월 29만 7천 개를 밑도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 수급이 균형을 맞아가면서 뜨거웠던 고용시장에 약간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에 페드는 금리 인상을 끝내려면 고용시장 둔화가 확인돼야 한다고 늘 주장해왔고 이에 이 같은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날 발표된 고용 보고서는 정부 사회 지원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었고 다른 분야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의료 서비스는 10월 5만 8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고 정부 분야의 고용은 5만 1천 개가 증가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이 2020년 2월과 유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 사회 분야에서는 1만 9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반면 제조업 고용은 3만 5천 개가 줄었고 자동차 및 부품 부분에서 3만 3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됐습니다. 이에 이 같은 수치는 전미 자동차 노조가 GM과 포드 그리고 스텔란스를 상대로 40일간 파업을 한 데 따른 여파라 할 수 있는데 이에 이번 달 일자리 수치는 자동차 파업에 따른 일시적 효과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이 더 뜨거워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할 수 있죠. 이어 실업률은 예상치 3.8%보다 소폭 오른 3.9%를 나타냈고 실업자는 65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에 따라 실업률 역시 연준이 찾던 의미 있는 노동시장 둔화가 나타났고 시장은 덜 매파적인 연준을 기다려온 투자자들에게 매수 버튼을 누르는 기회를 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이날은 그동안 증시를 어렵게 만들었던 국채 금리 역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4.57%까지 내려오면서 증시를 한껏 달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 역시 4.84%까지 빠지면서 증시가 오르는데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42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은 점점 더 공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10월 주식시장이 극도의 공포감에 들었을 때 주식을 매수할 기회가 왔으니 이러한 시기에 분할로 좋은 주식들을 담아 가시라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피어앤그리드 지수가 19까지 올라오면서 여전히 시장은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 생각이 들며 1년 중 이러한 기간에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모아 가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내면서 즐겁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니 이런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플의 이날 실적이 발표되면서 장전 3%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증시에 많은 우려가 섞인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애플은 장을 시작하자마자 주가는 점점 반등을 시작하면서 이날을 약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 애플의 실적을 보시면 주당 순이익은 1.46달러 그리고 매출은 893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적 발표 이후 3% 이상 빠지며 실망감을 줬다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애플이 이번 3분기까지 4개분기 연속 매출 하락세를 겪고 있고 이에 이를 되돌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덩달아 새로운 아이폰 15 시리즈를 출시했지만 그동안 아이폰에서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던 중국 소비자들이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PC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던 맥의 부진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애플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 와중에 하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와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등장하며 애플의 입지를 악화시켰고 애플은 아이폰의 지역별 판매량을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시장은 중국 내의 수요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하웨이의 메이트 60 프로는 애플의 아이폰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며 디자인 자체도 핸드폰이 아닌 에어컨과 같은 유사한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구매가 쉽게 되지 않은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애플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소폭 하락으로 주가는 176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날은 그나마 애플이 장전 3% 이상 떨어졌지만 장이 시작된 이후 이러한 하락세를 만회하면서 소폭의 하락세를 거뒀다는 것이 시장의 안도감을 줬다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애플은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서비스 부분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 할 수 있는데 이에 애플의 서비스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1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 12개월간 유료 구독자 10억 명을 돌파하는 등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애플의 강점은 하드웨어 칩부터 운영체제 OS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이르는 전 생태계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게다가 서비스 사업은 그 마지막 단추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애플의 컨텐츠 전략은 애플 뮤직을 가입하면 에어팟이나 에어맥스를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에서 보듯 인접 서비스나 제품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는 소비자들의 애플 생태계에 종속되는 락인 효과를 극대화를 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덩달아 이제는 전 세계 수십억 대의 애플 기기 설치 기반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서비스 부분은 애플의 성장과 마진 확대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에 애플의 주가 역시 많이 떨어졌을 때 분할로 담아가시면 앞으로 더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애플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특히나 테슬라는 이날 0.6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상승으로 주가는 219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롬바로는 최근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다가오는 2025년엔 현재의 3배 그리고 9년 후엔 6배가 될 것으로 밝히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전날 6%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이 같은 발언은 단순히 계산을 하면 10년 이내에 테슬라의 주가가 1200에서 130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얘기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롬바로는 머스크와 처음 만났을 때 전기차 세상으로 바꾸겠다는 그의 사명이 성공할 것이란 확신이 없었다며 이후 테슬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2014년 처음으로 4억 달러 미만의 금액을 투자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바로는 테슬라 투자를 통해 현재 20배의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소유하고 있는 머스크는 훌륭한 사람이라며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나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기업이고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는 테슬라가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다고 내다봤는데 그리고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스타링크의 현금 흐름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며 이어 내년 중엔 지구에서 지금까지 발사된 모든 위성의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향후 스페이스X의 상장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고 시장은 스페이스의 기업 가치를 1,500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어 작년 5월 평가에 1,270억 달러보다 18% 이상 늘어나며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날 3.45% 상승하면서 주가는 단번에 450달러까지 올라왔고 최근 엔비디아는 중국 사업 관련 우려가 부각되면서 주가는 407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3일 연속 반등을 하면서 단번에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죠. 이어 엔비디아는 이번 규제 개정안으로 AI 칩 성능 기준이 추가되면서 돌파구로 서비스 사업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미국이 아직까지 자국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확정한 게 없는 만큼 중국 업체들이 직접 GPU를 구매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 AI 학습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한마디로 A100과 H100 기반 데이터 인프라를 빌리는 서비스를 현재 구상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 역시 시장의 불안감에 주가는 떨어졌지만 앞으로도 압도적인 실적이 건재한 만큼 이를 다가오는 3분기 실적에서도 증명해 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어 미디어업 대기업인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날 15% 이상 상승을 했고 반면 소프트웨어 회사인 비홀딩스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밝힌 이후 이날 25% 이상 급락을 했는데 이어 스포츠 베팅 회사인 드래프트 킹즈는 3분기 매출이 57% 증가한 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날 주가는 16% 이상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